손이 좀 차네요. 그 한마디가 5년 동안 닫아둔 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지숙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죄책감처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늘 가던 카페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시선 하나가 그녀의 모든 결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접촉이 아닌 거리로, 말이 아닌 침묵으로, 육체가 아닌 공기로 서로를 느끼는 위험하도록 조심스러운 끌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감성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숙과 준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숙은 53세였습니다. 남편 병수를 떠나보낸 지 5년. 그녀는 혼자라는 단어에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밤이면 혼자 잠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안전한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젊으시잖아요. 새로운 만남도 가지셔야죠. 하지만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다친 게 아니라 열지 않으려 애썼던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마주한다는 것, 그 시선 속에서 여자로 비춰진다는 것 자체가 남편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지숙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꼭 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 블루밍.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가져간 책을 읽는 시간. 그것이 그녀가 허락한 유일한 여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숙이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 그는 지숙을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숙도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책으로 돌렸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따갑지도 무례하지도 않은, 그저 조용히 그곳에 머무는 시선. 30분쯤 흘렀을까요? 지숙이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잠깐 앉아도 괜찮을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무언가를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오히려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겠다는 듯한 톤. 지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거절할까, 허락할까. 하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남자의 눈빛이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허락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이 카페에서 여러 번 뵈었는데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싶어서요. 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카페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눈빛으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준혁이 물었습니다. 혼자 오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혼자가 편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묻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라는 무게를 알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금방 흘렀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카페 안은 석양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지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요일 오후 2시는 더 이상 지숙만의 시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숙과 준혁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대화도 일상적인 주제에 머물렀죠. 날씨, 책, 음악, 가끔은 어린 시절 이야기. 하지만 변화는 시선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숙이 말을 하다 잠깐 멈춘 순간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눈빛을, 말투를, 손짓을 마치 그녀라는 사람 전체를 읽으려는 듯한 시선. 지숙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준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숙 씨가 말씀하실 때 표정이 참 솔직하시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요. 그 말에 지숙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느낌. 단순히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읽혀진다는 느낌. 그날 이후 지숙도 준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실 때 살짝 눈을 감는 습관. 말을 시작하기 전 잠깐 숨을 고르는 버릇.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 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물었습니다. 지숙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숙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대답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외롭죠. 근데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견딜만해지더라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견딜만해지죠. 근데 견딜만하다는 게 괜찮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지숙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을 한 문장으로 꿰뚫어 본 것입니다. 준혁 씨도 외로우세요? 네. 그래서 지숙 씨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까?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여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까? 그 질문에는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견디면 안 될까? 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침묵이 달라졌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공기 속에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습니다. 지숙은 우산이 없었고 준혁이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쓰고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좀 이따 갈게요. 소나기는 금방 안 그쳐요. 그리고 저도 지숙 씨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의 약국은 반대 방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숙은 그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완전히 닿지는 않았지만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지숙은 준혁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숙 씨, 비 맞으시겠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준혁이 우산을 지숙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깨가 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가 졌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조금만요. 지숙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팔이 완전히 스쳤습니다. 옷을 사이에 두고 피부를 사이에 두고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온기. 그 짧은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뵈겠죠? 지숙은 대답 대신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네. 그날 밤 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직 그의 온기가 팔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지숙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왜 일찍 왔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준혁은 정확히 2시에 도착했습니다. 지숙을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밖은 흐렸으니까요. 준혁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준혁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같았지만 의자를 살짝 당긴 것처럼 지숙과 준혁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숙의 의식은 온통 그와의 거리에 가 있었으니까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전해지는 그 소리. 너무 가까웠습니다. 위험할 만큼 어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지숙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숙 씨, 네. 손이 좀 차네요. 지숙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아메리카노 잔을 잡고 있어서 손이 시렸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따뜻한 커피 잔을 지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잡으세요. 좀 따뜻해지실 거예요. 지숙이 그 잔을 잡으려는 순간 준혁의 손이 살짝 스쳤습니다. 의도한 건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지숙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숙은 반사적으로 손을 걷었습니다. 죄송해요. 왜 사과했을까요? 무엇이 죄송했을까요? 손을 거둔 거? 아니면 그 짧은 접촉에 이렇게나 흔들린 거? 준혁은 잡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더 위험했습니다. 마치 서로가 말하지 않은 감정을 공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 말투엔 변명도 가벼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준혁이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불편했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됐어요. 그동안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마음을 열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게 남편한테 지켜야 할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혁 씨를 만나고부터는 자꾸 흔들려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남편한테 미안한 건지, 나한테 미안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지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꽁꽁 묶어둔 감정이.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7년 전에. 지숙이 깜짝 놀라 그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외로움에, 혼자인 것에,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했어요.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숙 씨를 만나고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견디고 있었구나. 견디는 게 사는 게 아닌데 그걸 착각하고 살았구나.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준혁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지숙의 손 가까이. 하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5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지숙 씨, 저는 선을 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말에 지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심스러워진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선을 넘지 않았으면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넘어와 줬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지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도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5cm. 손을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 하지만 그 5cm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움직일까 말까? 다가갈까 물러날까?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 커피 머신 소리, 음악 소리, 모든 게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 사이의 공기만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는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요?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요. 또 떠나보낼 수도 있잖아요. 또 혼자 남을 수도 있고요. 준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듯한 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무섭죠? 당연히. 근데 지숙 씨, 이미 혼자잖아요. 저도 이미 혼자고요. 더 외로워질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서 안 하는 것과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건 달라요. 저는 더 이상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지숙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 자신이 5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핑계로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하며 사실은 그저 두려웠던 것. 다시 사랑하고 다시 잃을까봐. 준혁의 손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1cm, 2cm, 3cm, 그리고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직.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시간을 주시겠어요? 얼마든지요. 지숙이 손을 걷었습니다. 준혁도 자신의 손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지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병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젊었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사진 속 병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상한가 봐. 당신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 생각하면 미안해지더라. 근데 이게 맞는 건가?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야, 혼자 뭐하냐? 새로운 사람 만나라고 했을까? 아니면 놔두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했을까? 지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 요즘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 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게 배신일까?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지숙은 그 바람을 남편의 대답처럼 느꼈습니다. 살아, 제대로 살아. 그게 너한테 남은 일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허락 같은. 수요일, 지숙은 또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준혁에게도 기다리고 싶어서 왔다고. 준혁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하고 평소처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준혁 씨, 네, 저 결정했어요. 준혁이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눈빛. 그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 저는 아직 완벽하게 준비된 건 아니에요. 남편 생각도 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두렵기도 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혼자 견디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혁 씨 말대로요. 준혁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요, 천천히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준혁 씨와 우리. 지숙이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엔 먼저. 준혁이 놀란 듯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이 가까워졌습니다. 3cm, 2cm, 1cm, 그리고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혁의 손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지숙의 차가운 손을 감싸는 그 온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모든 게 전해졌으니까요.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여기 있어요. 무섭지만 함께 가요. 천천히 우리 속도로.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지숙 씨,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내준 거예요. 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요. 같이 용기 낸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흐렸던 날씨가 거짓말처럼 개인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 카페 말고 다른 곳에서요. 지숙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손을 잡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손을 잡으니까요. 하지만 몇 걸음 걷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원래 이렇게 걷던 사람들처럼. 저녁 식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이어졌습니다. 촛불이 테이블을 비추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달라질 거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혁이 물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숙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숙 씨, 저 오늘 그냥 가기가 싫어요. 지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숙 씨 생각이 계속 나서 집에 혼자 있기가 싫더라고요. 지숙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예의가 아니라 솔직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숙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카페에서의 공기도 레스토랑에서의 공기도 아닌 더 밀도 높은 더 뜨거운 공기. 거실로 들어온 준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위험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다가왔고 눈빛보다 가까운 그의 숨결이 지숙의 귓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숙 씨, 오늘 저 피하지 마세요. 지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준혁이 지숙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뿌리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심장이 반응했으니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의도. 준혁 특유의 솔직함이 숨길 곳 없이 드러났습니다. 지숙 씨가 싫다고 하면 멈출게요. 근데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 고백에 하루 종일 굳어 있었던 지숙의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준혁의 손이 지숙의 어깨에 닿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막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잠가놓은 감정의 문이 밤은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하듯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직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와 떨림이 집 안가득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준혁이 지숙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후회 안 하시죠? 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리고 아침 창문에 햇빛이 내려앉을 무렵 준혁은 지숙의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런 아침도 갖고 싶었어요. 지숙 씨 옆에서. 지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멀리 와버렸네요. 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 아직 더 가고 싶은데요. 그 말 한마디가 어젯밤보다 더 위험하게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지숙은 웃었습니다.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웃음. 저도요. 두 사람은 아침 햇살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꾹 껴안았습니다. 준혁이 지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갈까요? 우리 동네 빵집 맛있는 데 있거든요. 지금요? 네.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지숙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일시적인 외로움의 해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시작이라는 것을.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세상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53살과 55살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나이.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준혁이 지숙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희 이상한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지숙이 준혁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상하면 어때요? 우리 행복한데.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심장은 여전히 뛸 수 있고 손은 여전히 떨릴 수 있고 밤은 여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누구와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과거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선택하는 것.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는 평생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숙과 준혁의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아플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평생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 않습니다. 이제 살아갑니다. 함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견디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용기가 없어서 멈춰 있는 건 아닌가요? 누군가의 손이 5cm 앞에 있는데 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이가 많아서, 때가 지나서 늦었다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인생은 짧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오늘 밤 용기 내보세요.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